안녕하세요. 조선산타입니다. 오늘이 6월 14일인가요? 6월 14일. 현재 6시 30분? 외기온 한 20도 되겠네. 17.9도. 어제보다는 좀 온도가 빠졌네. 굉장히 모멘트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터닝 포인트. 한 20km를 한번 뛰어봤는데, 터닝 포인트라는 게 어떤 긴 시간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터닝 포인트라고 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그 고통이 반 이상으로 줄더라고. 나 태어나서 20km를 그렇게 뛰어본 적은 처음인데, 여의도에서 그때 반포인가 신사동부터 해서 뛰어갔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그 터닝 포인트라고 신사동을 이렇게 도는데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2001년이었는데 그때 2001년 2002년 봄 무렵이었어. 2002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라톤의 지역 그 단체에서 운영하거나 하는 대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완전 아마추어 대회. 맨 처음에 선수들 뛰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5km, 10km, 20km, 40km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이런 반환점이라는 하나의 이런 이정표를 내가 인식을 해서 봤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모르고 그냥 40km를, 이게 반환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20km를 뛰고 40km를 뛰었다면은 아마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의미로 생각이 드는 어떤 한 소스를 제가 좀 봐서 말씀을 드려요.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한테 신뢰성. 과학자의 신뢰성이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신뢰성 부분에 대한 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입니다. 본인이 척도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평가 도구죠. 며칠 전에 카이스트 김갑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공대 교수님이야. 공대 학생, 카이스트 공대 학생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데, 그죠? 카이스트 공대 교수님이었어. 김자, 갑자, 진짜. 키는 한 168, 70? 170에서 한 175 사이. 왜소하고, 안경을 썼어. 토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들었는데, 토크라는 게 이런 거냐. 회전 운동에 관련된 내용, 회전하는 운동에 어떤 물리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그 회전 운동을 디렉션이 가해졌을 때, 그 회전하는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걸 파워라고는 설명 안 하더라고. 그건 파워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미는 힘이 아니라 회전하는 운동에 대한 반발력. 한번 해보세요. 회전하는 운동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회전하는 운동에서
이렇게 갑자기 들게 되면 그 회전항동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휘청거리게 돼요. 또 우리가 자전거 탈 때 보면은 회전하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 자기가 그 좌회전을 예를 들어 간다. 근데 본의 아니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그걸 피해 가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그걸 살짝 이렇게 스무스하게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걸 본의 아니게 나도 그걸 지금 생각하니까 본의 아니게 핸들을 확 꺾어버리면 꺾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꺾는 순간 그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자전거가 막 오바를 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 근데 그거 이제 그분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그건 1시간가량 설명을 들었는데 이후에 과학자잖아. 그리고 과학도들을 배출하는 중요한 어떤 네임밸류 있는 학교의 프로페서예요. 그죠? 어떤 공영방송이라든가 한낱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더라도 어떤 자신의 일신의 발언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죠? 근데 되게 그 실생활에 그동안에 알고 싶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내용들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갖고 너무 좀 인상 깊었던 강의였는데 일주일인가 지나서 영상이 또 하나 올라왔어. 토크에 대한 토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코믹하게 해가지고 올라온 거야. 11분짜리. 뭔가 봤더니 지난번에 했던 그 김갑진 교수인데 또 하신 말씀이 있어서 뭔가 올렸나 보다. 그래서 들었어 내용을. 근데 내가 그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제가 지난번에 얼굴에는 약간의 그 당황스러움도 묻어 있었어. 솔직히 인간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야 이거 여기 섰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시 그 일주일 전에 방송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강의 내용에 그 토크 파워에 대한 부분이 디렉션이 그 파라미터에 대한 값들이 난 도대체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내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긴 강의 중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서 10 몇 분 정도 다시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 지금 우리는 얼마 전에 챗 GPT라고 그래갖고 뭐 GPT-4까지 나오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핵심은 뭐냐면 챗 GPT는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프락시미틀리 근사값을 설명하는 게 챗 GPT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챗 GPT는 몇 조개가 되는 문서를 전부 종합해 놓은 다음에 그의 근사한 값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향후에는 그 소스 자체도 챗 GPT가 뿌려놓은 웹상의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이 소스 자체도 오염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료가 되는 사실이 의미가 없어지는 사실, 소름 끼치는 시절이 올 수 있고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노출됐던 카이스트 김갑진 교수님의
아주 신시어리한 이런 과학자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떤 부분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지 본인은 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일단은 좀 창피했을 거야. 쉐임하고 생각을 해봐. 아니 국내 그래도 전세계 10대 강국 중에 공대라고 제조업으로서 거의 뭐 탑5권에 들어오는 학교 교수가 이런 토크 새로운 과목도 아니야. 노멀한 아주 노멀한 토크에 대한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전운동에 대한 그걸 이해하기 위한 모토 설명 부분에 자석이나 모토 설명할 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었던 것 같은데, 기초과학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 누가 따지면 할 얘기도 없는 상황이었어. 솔직히 창피스러운 일이지. 새로운 뭐 이론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그런 게 바로 과학자가 가지고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용기라는 부분이에요. 용기가 뭐 어디 가서 술 먹고 쓸데없이 여자 앞에서 난동 부리고 그런 게 용기가 아니야. 그런 게 용기가 아니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지위라는 부분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짊어져야 되는 정직성에 대해 그 사람은 근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똑똑한 거지. 그 방송에 국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야. 아니 뭐 상당히 패널들이 질문을 하고 낯선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누가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방송할 수 있겠냐라고 따졌을 때 뭐라고 할 거야? 혹자들은 그럴 수도 있어. 일단은 방송이니까 면피야. 이과라로 갈 수 있는데, 그분은 김갑진 교수는 죄송합니다. 과학자로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보는 강의인데 이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라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또 그거를 방송을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준 그 해당 프로덕트도 난 또 대단하다고 봐. 그러니까 고 시점이야. 바로 고점. 우리가 향후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프락시미터리한 근사값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이런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스탠바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가 잘못됐으면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AI가 가지고 있는 프락시미티하고는 디퍼런스 하다는 얘기야. 상당히. 박정호 교수라는 또 분이 있잖아요.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 얼굴 동안이야. 퉁퉁해갖고.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사실은 사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내용이 뭐냐면, 오펜하이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오펜하이머나 아인슈타인이나 근 2만 명가량이 한 프로젝트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프로젝트만 여러 분야에서 갑자기 집중해가지고 도움을 만들었잖아.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든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잖아. 승리했어. 45년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를 초토화 시킴으로 해서 적국들을 초토화 시켰잖아. 태평양에 있던 아시아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미국이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오만한 어떤 행위를 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대한 무시무시한 국가가 된 거잖아. 뭐 소련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중국, 영국, 이런 상황에서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가족들하고 과학자들하고 물어봐서 내가 이걸 좀 과시를 하고 싶은데, 예? 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벤트성, 응? 이벤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제 군과 정치가 만나서 행해진 아주 극악무동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뭐냐면, 저 네바다주나 이런 쪽 가면은 넓은 사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터뜨렸던 이 폭탄 터뜨리는 걸 한번 좀 참관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틀린 거야. 우리는 종심이 작아서 그런 생각 할 수도 없잖아. 응? 부산하고 서울까지 뭐 450km, 뭐 원산까지 해서 900km 되나요? 1000km? 얘네는 자국 내에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야. 이벤트성으로 그것도. 그래서 물어봤어, 전문가들한테. 좀 안전하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그랬더니 16km 정도 떨어뜨리면 되는데, 16km. 16km면 그 당시 나온 데이터 값이야. 이걸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 당시 정부에 있는 정부 프로젝트 담당하는 사람이나 과학자들조차도 갖고 있는 그 당시 현재 상황에서의 데이터만을 봤을 때는 16km가 가장 세프티 존이야. 16km만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물론 안경을 이제 블랙 고글 쓰고 하면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세요. 그 당시 최고의 뭐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의견 듣고 후쿠시마 물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한 얘기하고 지금 정부, 일본 기시다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우호적인 말씀을 하시는 과학자들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박정호 교수는. 거짓말 하는 건 아닌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오만에 대한 오만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16km 떨어져서 1958년까지 그 핵폭탄 핵실험이 일어났어요. 나중에는 비행기로 떨어뜨리면 약간의 오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달 한 번씩 일어났대요. 78회인가 98회 정도를 네바다주에 뻥뻥, 그것도 지금도 사진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네바다주는 그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 있더래요. 그럼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핵실험을 한 순간부터 백혈병에 걸리고 사람이 죽고 끙끙 앓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것도 12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야. 리포트가. 당시에 그 엄청난 최고의 과학자들 그루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믿었지. 왜냐면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서구의 철학이 뭐야? 경험주의 아니야. 야, 16km면 돼. 16km. 과학적인 검증. 어떤 검증에 대한 이제 그 검증은 철저하게 그 단속된 어떤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16km라는 단서도 그래.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바닷물을 이 정도 섞어서 했을 때는 거의 걸릴 확률이 없다는 그 철저한 단속된 실험실에서의 과학고는 틀리다는 거야.
58년 수만 명이 관련된 병에 노출됐고, 인근에 있는 군인들 2만 명 심각한 인치에 병을 앓았대요. 백혈병이라는 게 또 굉장히 무섭잖아. 백혈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백혈병에 걸리면 백혈구가 사멸함으로써 조그만 세균이 몸에 들어와도 거기에 반응을 못 하잖아. 취약한 상태가 이 몸이. 감기만으로도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니까. 요구만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면역력 저하잖아, 면역력. 깜짝 놀라서 말이에요. 63년대 야, 육지에서는 더 이상 국제협약을 했대. 육지에서는 더 이상 핵폭탄 실험하면 안 된다. 그제서야 10수년이 지난 그제서야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죽고 병에 걸리고, 그것도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 가족들까지 다 늘어서 VVIP까지 다 봤는데 어쩔 거야. 하지만 인간은,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에요. 숨기고 싶고. 지금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치명적인 과오가 있었을 때 그 과오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말함으로 인해서 그게 면피가 되지는 않잖아요. 운이 좋아서 김갑진 교수라든가, 그리고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참여했던 사람이 국가였고, 그 국가에 대한 헤게모니는 전승국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 만약에 일본에 핵폭탄을 투여했는데 어찌어찌 갖고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이겼어. 그럼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지. 소리 소문 없이 다 일본이 가만히 두겠냐고. 그렇겠어? 근데도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승국에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다행히.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다고 사과를 함으로 있어서 면피되는 건 아닌 게 또 사회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니까 리사인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달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기고 조작에 참여했던 것도 적지 않이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최고의 권위 있는 과학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있는 그 단순한 발언에 의해서 용기 있게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또 영상으로 올린 그런 프로덕트도 대단히 박수 쳐주고 싶은, 곧 다가올 AI 인공시대, 지능시대에 우리가 처해야 되는 철학적인 스탠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저소스타트였습니다.